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간 논의됐으나 무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 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에이펙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결정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이의 자민당 총재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은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 후 한국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アジア関係がちょっと心配ではありますけれど、そこはうまく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はして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강요 시절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역사인식의 극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뿐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それぞれの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참배를 강행한다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할 정부 대표자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면서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우리 측의 해양조사 활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경로로 항의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가 바다 쪽으로 매달린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한국 조사선의 해양조사 활동이 일본의 동의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올해 처음으로 동해상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매년 2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은 우리나라 외교부를 별도로 접촉해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하고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경위를 배경으로 하는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 그 다음 장 지도에도 우리 땅인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이후 21년째 왜곡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엔 어린이판 방위백서까지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국방부 청사로 불러들여 엄중 항의했습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했습니다. 21년째 같은 주장 반복하고 계신데 영유권 주장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다시 봐야 되나요?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공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부당한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일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